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연구소 윤지원 센터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회사와 하시는 일 모두 다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 개정 이슈로 대표님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 내용으로 하루에 전화를 한 30통 정도 받는데요. 과거에는 참 유용한 경영 전략의 하나였죠. 그런데 이 자사주가 이제는 기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아주 시급한 리스크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눈앞에 닥친 상법 3차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그리고 우리 기업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특히나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바로 속도 때문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법 개정하고는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다라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데요. 잠시 망설이는 사이에 우리 회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어쩌면 영영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타임라인을 좀 보시면요. 상법 개정안 타임라인을 보시게 되면요. 1월 2일에 법안이 발의되고요. 그리고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서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지정이 됐습니다. 13일 공청회를 거쳐서요. 26일에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대로 입법이 완료된다면 과연 대표님과 우리에게는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회사의 자사주가요,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반드시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동안 수많은 비상장 기업들이요, 정말 유용하게 활용해온 자사주의 마법, 이제는 공식적으로 끝났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표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변화가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사주 소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충격적인 건데요. 이 법이 소급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도요, 예외 없이 법 시행 후에는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는, 제가 왜 12개월에서 18개월이라고 하냐면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은 2년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2년 안에는 처분해야 한다라고 입법 발의하고 있죠. 자사주의 마법이 끝났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대주주들은요,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똑같이 인적 분할할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사주의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아주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2025년 상법 개정으로는요, 상장사들은 전부 막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비상장 법인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경영권 승계와 방어의 핵심 공식 하나가요,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 의무가 그냥 단순한 권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해진 기간 안에 자사주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사주를 한 주주 개개인에게 전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 안에 못하고 강제로 소각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더 이상 회사의 문제만 아니라 대표님이 주주 개개인의 모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영권 방어에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에 취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요, 외부에서 적대적 M&A가 들어올 경우 자사주를 미리 손을 써서 우호주주나 우호적인 법인 등에게 매각해서, 예를 들자면 자녀 법인들에게 매각해서 우리 지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강제로 자사주를 소각시켜 버리면 이 방식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또 비상장 법인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했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법인 잉여금 개인화, 대표님들 개인화를 위해서 활용하거나, 또 최대 주주가 회사의 지분을 팔고 회사가 직접 보유한 자사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만
가업승계를 받을 수 있게끔 활용을 했었죠. 그리고 특히 뭐 특례제도 활용을 전부 다 못 쓰거나 아니면은 업무무관 자산 비율이 높은 회사들은 자사주를 저희가 사실상 많이 활용해 왔잖아요. 그런데 강제 소각화가 진행이 돼버리면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압박은요, 역설적으로 아주 특별하고 또 시간 제한이 있는 기회의 창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이 위기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전환점으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절세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자사주를 시행하지 않은 대표님들은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내 지분을 대표님께서 50억의 내 지분을 회사로 매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죠? 내가 회사에서 법인 자금을 뺄 때는 배당으로 빼시거나 급여로 빼시거나 상여로 받으면 세금을 50%를 내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는 시점까지는요, 대표님들은 운이 좋으신 겁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22에서 27.5% 세금으로 50억 원을 아니면 또는 70억 원 또는 100억을 불료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라도 진행한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사주를 했는데 강제 소각당하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또 의문이 드실 거잖아요. 물론 법은 좁은 예외의 문은 열어두었습니다. 모든 자사주를요, 무조건 다 소각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개정안이 의무 소각 원칙 자체보다는 예외, 유예 적용 범위로 이동을 했습니다. 신규 취득 자사주 1년 내에 소각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 플러스 예외 시 주총 승인 같은 오기영 의원의 발의안도 있고요. 또 M&A 과정 취득부는 소각에서 대상에선 의무가 제외돼야 된다라는 같은 보완안, 김재섭 의원안 등 복수안이 함께 논의되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M&A나 회사 투자처럼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영상 목적이 있다는 걸 입증할 수만 있다면 예외적으로 보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과정은 사실상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만 가지고 예외를 인정받으려면요, 이 3단계 절차를 모두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정관에 자사주 보유 목적을 명확하게 박아둬야 되고요. 두 번째, 이사 전원이 서명한 아주 상세한 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주주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즉시 소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매년 주주들의 감시와 통제 아래 자사주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회사 총 밸류에이션은 2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주주는 가족 주주로 총 4명입니다. 주주 1명은 대표님이 되시겠죠. 70억 원의 주식을, 즉 예를 들어서 35% 지분을 회사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주들은요, 자사주가 35%, 주주들은 6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 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자사주 지분율은 저희는 어떻게 바꿨죠? 35% 자사주 비율을요, 저희는 5%대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주들은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95%대로 바뀌게 되겠죠. 자사주를 했어도 어떤 회사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35%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럼 그 회사는 어떻게 되죠? 상법 개정 때문에 자사주를 당장 소각해야 하는 위험에 처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요, 처음부터 저희처럼 이 표대로 진행을 해서 자사주 비율이 똑같이 돈을 받아갔어도 확 줄어들어서 2년에 1%만 정리만 해도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자사주를 정리해서 모든 법적 리스크를 없애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매년 주주들을 설득해야 하는 그 험난함을 감수하고 M&A 등을 위한 전략적 보유의 길을 갈 것인가? 지금이 바로요, 우리 회사
그리고 대표님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전략을 결정해야 될 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대표님. 왜냐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당장 다음 달이잖아요. 3월 정기주주총회를 겨냥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3단계 대응 로드맵을 즉시 실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자사주가 있다면요. 1단계. 지금 바로 우리 회사 자사주 현황을 확인하고요. 소각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됩니다. 2단계. 당장 돌아오는 3월 주주총회에 올릴 정관 개정안을 준비해야 하고요. 3단계. 매년 승인 받아야 할 보유 및 처분 계획서의 초안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요, 3월을 목표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사주가 없다면요,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라도 대표님, 하루라도 빨리 자사주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바로 지금 움직이는 것만이 리스크를 없애고요, 시장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희는 사실 시장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기보다는 국세청의 시장을 얻는 유일한 길이겠죠. 그리고 3월 주주총회는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대표님, 질문은 간단합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망설일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우리 회사 및 대표님의 전략을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 윤지원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